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아진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병원 치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 정도만 잘 버티면 여러분들은 좋아진다고 지난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아프면서 버티느냐, 아프지 않고 버티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치하는 처치법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식으로 하되 각 치료별 장단점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 주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인대 강화 주사로 해서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주사가 바로 프롤로 주사입니다.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부위에 염증을 유도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 접근이다 혹은 아직 더 많은 치료 사례 보고가 있어야지 된다 등의 어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적용자, 소위 전문의 선생님의 숙련도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환의 같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처치를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이거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상황을 두 분의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봤습니다. 숙련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롤로 치료는 분명히 좋은 치료법 맞습니다. 다만 숙련도에 따라 치료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프롤로 주사를 치료하실 때 몇 주씩 처치를 해도 좋은 결과가 없다면은 그땐 병원을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있다면 그분은 숙련도가 있으신 선생님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쭉 꾸준히 끌고 나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 숙련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모든 전문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무 자주 맞으면 여러분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인 4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맞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반드시 의사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의심이 간다면 주사액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 하얀 우유빛 색깔이 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사액이 조금 하얗죠?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사 효과가 굉장히 좋긴 좋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고도 좋아지는 그리고 잘 조절되고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테로이드 무조건 나쁜 주사, 몸에 안 좋은 주사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손상된 부위에 충격파 자극을 주어 신생혈관을 만들고 조직을 재생시킨다. 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충격파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는 확실히 좋은 치료 맞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 투자해서 1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치료가 환자 입장에서 좋은 치료라고 가정할 때 충격파 치료는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 면 혹은 치료 비용 면에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치료할 때 굉장히 아파요.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자, 지금 딱딱딱딱딱 거리시는 소리 들리시죠? 여기에 포커스 타입이라 그러는데요. 이 딱딱딱 때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근데 그게 조금 이 치료 받을 때 좀 부담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충격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충격파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이 있기 때문이죠.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도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치료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어깨가 굳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도수 치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통증이 심할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는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도수치료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은 뒤 실시하면 여러분들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근데 도수치료 처방을 본래 잘 안 하는 편인데 도수치료 처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수치료를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실시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실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수치료는 심한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도수치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능 개선을 위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치료법입니다. 예, 기능 개선을 위한, 그러니까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쓰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요, 이 도수 치료를 따라올 만한 다른 여타 치료가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도수 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도요, 시행하는 물리치료사의 숙련도와 매우 밀접합니다. 숙련도가 아주 높은 물리치료사가 시행을 하잖아요. 그럼 치료할 때마다 개선이 되고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효과가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 도수치료를 받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느끼시면 계속 그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얼른 병원을 갈아타셔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운동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개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건강할 때 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멋진 근육을 위해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운동이 있고요. 환자를 위한 운동치료가 있어요. 이 환자를 위한 운동치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의 질병을 잘 분류하고 이해하고 가장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물리치료사고, 이들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치료를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하고 운동하다가 더 심하게 다쳐서 오는 경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아요. 이건 팩트예요. 물론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질병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사면 누구나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운동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각자 자기 분야에 더 열중하고 더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자의 운동치료와 관련해서는 물리치료사만큼 많은 정보와 교육에 노출된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환자의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스페셜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질환에 맞는 운동 처방 및 운동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신경치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회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냉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신경치료의 목적은 매우 현실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현재 아프고 현재 고통스럽고 또 이 고통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적인 환자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 그거를 현실적인 어떤 통증과 고통,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는 현재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학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의 특징은 우선 초기에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요, 매우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어깨뿐만이 아니고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어떠한 통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통증 조절에 매우 현실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도수 치료 혹은 운동 치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이 치료의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사에 의한 후유증, 수술에 의한 후유증 혹은 약물에 의한 후유증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는요, 단점이 있어요. 이 치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입니다. 숙련된 사람이 실시했을 때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경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데요. 실제 환자 치료되는 과정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벌써 2,000편이 넘게 올라갔는데요. 이 영상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해요. 갑자기 막 아픈 게 사라지고 막 움직여지고 하는 걸 느끼죠. 그러나 반면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실시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실시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편차가 좀 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를 받을 때는요, 반드시 제가 지금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고 평가하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치료받을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아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프지 않아. 입에 재갈 물리고 아파도 참아야지 돼요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은 숙련도가 떨어지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두 번째, 치료 후에 호전이 전혀 없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된 환자라든지 그런 특별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아프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요, 적어도 그런 통증, 현실적인 통증에 대해서는요, 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치료가 바로 전기치료입니다. 자, 이 영상을 두고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볼게요. 몇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가 무조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병원은 각자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 있는 것을 환자에게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통증과 불편함을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병원.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정말 중요한 병원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병원의 요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아픈 것을 줄이고 유지시키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태에서 1년 정도를 버틴다면 여러분들은 치료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패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적당히 줄여서 사용하시고 통증 조절 잘할 수 있는 병원, 그 다음에 1년 정도 잘 관찰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하셔야지 되고요. 또 그 선택하에서 1년 정도만 잘 버티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 기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으로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상에서는 찾기는 어렵고요. 핸드폰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컴퓨터로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는 저희 그 영상이에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게시자 이름이 있습니다. 전기신경치료학회 WCNE 하고 여기 이미지가 있죠. 아무거나 눌러 보십시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상단 이미지 있죠? 예,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철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공부하는 곳인데 환우분들이 워낙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지금 일반 환우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카페로 바꿔놨어요.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옛날에는 여기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가지고 지도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요. 여기 게시판 메뉴들 보면 신입회원 보면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번거롭지만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찾으시면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하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네이버에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전기신경치료학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튜브 말고 여기 오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 여기 그 카페가 있죠. 이거는 저기 유튜브 상에 하는 거고, 요 학회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